하진이요. 요 정도는 괜찮죠. 네. 하진 웬만하면 괜찮죠. 네.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를 n등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n등분을 시도할 거라고요. 선생님 등분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시비 걸지 마세요. 죽어요 진짜 그러다가. 12지. 이렇게. 자 이제 근사화 해야겠죠. 근사화는 바깥쪽으로 해볼까요? 왼쪽 끝을 가지고 이렇게 근사화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없겠죠 실제로. 높이가 0이니까. 아 오른쪽 끝이구나. 그럼 있겠다. 그죠? 이렇게.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그런가? 됐니? 그럼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여기가 n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편의상 n분의 k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n분의 k-1 됐죠? 됐니 안 됐니? 됐죠? 예, 그럼 방금 배운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dx라는 건 뭐 하자는 거냐면 k는 1부터 n까지고 사실 시그마 쓰면 뭐가 좋냐면 얘 하나의 면적만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n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실제로는 이제 함수값이 음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n분의 k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계산하실 줄 알죠? 네. 이 계산은 뭐 나오죠? 그 2분의 k n 제곱. 이렇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나올 거냐면 이게 되고요. 이거 무한대면 무한대죠. 최고차의 개수의 b는요? 4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마이너스 나오긴 하네요, 진짜. 나오죠? 맞잖아. 4차분의 4차니까. 지금 왜 멈췄어? 맞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의문을 갖게 되죠. 와, 여기까지는 가까스로 내가 합을 구해냈는데 만약에 여기가 졸라 복잡한 식 막 k 세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든지 아니면 k의 5제곱 더하기 6k의 4제곱 빼기 뭐 이따위로 돼 있으면 어쩔 건가 이런 좀 고민이 되는 뭐 알아요. 그런 생각하는 건 틀려요. 자, 그래서 어쩔 건가 이런 고민이 된다 이거지. 그렇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들, 내가 합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범주를 초과하는 것들을 우리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간직하게 되죠. 아, 이 정적분의 정의가 그 수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합의 극한을 취하는 걸 급수라고 하거든요.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정적분의 정의는 원래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 무한급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합을 직접 계산을 해서 n을 관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서 그 극한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는 것들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 물어보면 뭐부터 문제냐면 합을 구하는 것부터 문제예요. 합을 못 구해요. 혹시 합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나옵니다. 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오늘 수업도 잘 질문하더라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부정적분은 형이야? 저보다 형인가요? 그 결과가 함수이고 방금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정적분은 그 결과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그죠? 어찌 보면 부정적분의 부자가 아닐 부자인가? 정적분 아님. 아, 죄송합니다. 아닐 부자는 맞아요. 근데 정적분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할 수 없는 적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다음은 설명하시오. 이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얘가 실제로는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ft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아이 진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dt라고 해도 답은 똑같을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이라는 것은 적분 변수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0의 1이 의미하는 것은 피적분 함수와 적분 구간만 동일하면 적분 변수에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와 적분 구간이 같으면 적분 변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 건 뭐겠어요? A부터 A까지라는 말은 A에서 시작해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적분 구간의 길이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값은 0이 되겠죠. 당연하지만 가로의 길이가 0이니까 이 면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인 경우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뭐 3에서 3까지 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빠고 당당하게 0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를 안 봐도 되는 거죠. 왜? 적분구간의 길이 0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야. X. 자, 뒷장 가볼게요.
뒷장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야 돼 이거. 이해가 안 될 거거든. 자, 뒷장 갈게요. 이 뒷장은 뭐가 나오냐면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정적분은 실제로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분 구할 줄 알잖아. 부정적분을 하나 구해라 얘. 그 다음에 B 넣고 A 넣어서 빼면 그게 마치 다 더해서 극한 취한 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아버지 말한 그거예요. 예, 정적분의 기본 정리. 너무 충격적인 발견인데 이걸 20세기 최대 발견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퀴의 발명, 두 번째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입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지금 역사 배우시잖아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최근 100년 동안 인류가 너무 급속하게 진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 이유입니다. 정확히. 왜냐면 이게 증명되기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수학자들의 지적 유희용 문제였어요. 수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문제 내주면서 이거 풀어보시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로 막 써가지고 자네가 보내준 문제는 잘 풀어보았네.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게.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야. 이것도 막 그런 그러니까 편지로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풀던 문제였는데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증명되면서 개나 소나 고동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계산이 돼버린 거야 이게. 뭐요? 졸라 쉬운데?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도 다 해버리잖아요. 예전에는 막 몇 달씩 걸쳐서 수학자들 풀고 이렇게 했던 문제가 아무나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누가 정말 위대한 증명이다. 누가 증명했어요? 글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뇌에다가 총 뇌에다가 총알을요? 박아. 이미 사망했을 텐데요. 과거 들어. 부관 참시할 거예요? 과거 들어가서. 근데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의 증명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인데 재밌잖아요. 저와 함께 증명해 볼게요. 아주 재밌으니까. 알았죠? 이걸 증명하려면 뭘 먼저 증명을 시도해야 되냐면 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얘는 이름이 있는 친구예요. 자, 원래 여기 뭐가 있어야 되죠? 보통은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B 대신 X가 들어갔죠. 자, 그림 봐봐요. 여기가 B라면 이제 함수값이 양이니까 여기에 면적이 정적분일 거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상수가 된다고 말을 했잖아. 맞아? 그런데 얘가 B가 아니고 X라는 사실은 얘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X가 커지면 이게 늘어나고 X가 작아지면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적분의 결과가 X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지만 함수라는 명칭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은 원래 상수여야 되는데 함수이기 때문에 몹시 특이하죠. 몹시 특이하니까 명칭을 획득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그 결과는 fx이다 라는 걸 증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미분을 시도하는 거니까 도함수 구하는 거잖아요. 도함수는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맞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너네 f'x 어떻게 구했었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얘가 sx니까 우리 뭐 하면 되겠어?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를 델타 x로 나눈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도함수의 정의 가지고 할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것도 다 써야 돼요. 네? 다 써야 돼요. 여기 공간이 많지 않아요? 쓸 게 많다는 얘기죠. 공간을 줄여달라고요?
네, 다 써야 돼요. 네, 다 써야 돼요. 개태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S의 증분을 X의 증분으로 나누어서 그 칸을 취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가 SX니까 그냥 SX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얘랑 같죠? 그죠? 예. 네. 첫 번째 아 진짜 짜증이 막 나는데 잠깐만 너무 많은 것들이 켜져 있나? 너무 다 뜨거워서 좀 한 5분 동안 휴식을 줍시다. 시끄럽고요. 델타 X가 양수일 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X가 양수일 때 저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안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혼나요. 자, 이렇게 y는 ft라는 함수가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a였어요. 그리고 대충 이쯤 되는 부분이 x였거든요. 그럼 델타 x가 양수니까 이쯤 되는 부분을 제가 x 더하기 델타 x라고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편의상 함수 값은 이제 양으로 보고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 이 부분을 s x 플러스 델타 x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살짝 떨어지게 해서 잘 보이라고 실제 간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여기 이 부분은 sx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사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예. 여기가 실제로 뭐가 될 거냐면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가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ft는 구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에서 연속이므로 구간 내에서 반드시 뭘 갖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최대 최소의 점. 아이고 훌륭하다. 진짜 너무 훌륭한데? 그래서 적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연속함수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최대값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대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가 있을 거고 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의상 여기 이쯤이 최대값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근사하게 되면 가장 큰 면적이 얻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근사하게 되면 가장 작은 면적이 얻어지는 겁니다.
자, 얘를 편의상 최대값 곱하기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최소값 곱하기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기저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최대값을 이용해서 가장 커다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최소값을 이용해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당연히 누가요? 라지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 sx가 더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large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델타 x가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모든 항을 델타 x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델타 x가 그러니까요. 작을 때도 그냥 이걸로 아니 맞아, 갖다로 할 거예요. 쫄지 마시고요. 갖다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잖아요. 근데 델타 x를 0으로 보낸단 말은 여기 있는 이 경계가 누굴 향해서? 얘를 향해서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3개가 다 똑같은 값이 돼요. 최소값과 최대값과 fx. 좀 어디지? 다 모이니까. 이렇게 짜부 시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최대값도 누구를 향해 접근하고 fx를 향해 접근하고 최소값도 최대값도 fx를 향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서 가운데 끼어있는 애도 당연히 fx로 접근해야 되죠. 샌드위치 정도면 뭐예요? 예? 기대. 일부러 이러는 거지? 진짜 언제 외쳐줘요? 수업? 극한이요. 함수의 극한. 극한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극한의 성질,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네 번째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다섯 번째 평균값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샌드위치가 뭐예요? 지금 쓰고 있잖니. 얘랑 얘가 이걸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얘도 똑같은 걸로 수렴한다. 쓰고 있잖니. 근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도 있죠? S 프라임 X.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sx가 뭐였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 t였잖아요. 따라서 누굴 미분하면 저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겠고요. 아까 해보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좀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 돼.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근데 봐봐. 안 적어도 돼요. 눈으로만 보세요. 자, A부터 X까지 접근할 건데 X가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 했어요? 정적분은 선분의 길이를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성분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면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성분을 계속 쌓으면서 면적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미분이라는 건 뭐야? 순간 변화이잖아. 순간 변화에는 잠깐 너 방금 뭐 더했어? 란 뜻이야. 저요? 저 이거 더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fx죠. 그러니까 fx입니다. 오. 졸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졸라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A부터 시작해서 무한계의 성분을 졸라 더해가고 있어. 얘가 누가 SX가. 근데 니네가 미분을 때리잖아? 그럼 야! 네? 너 방금 뭐 더했어? 저요? FX요.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럼 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자. 가만히 있어봐. 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볼게. 똑같이 FT를 두고 이번 내가 SX를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정의할 거야. 얘는 좀 특이하지?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A니까 여기에 간격이 A인 것만 일정하고 X를 계속 키우면 이 간격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변하는 거야? SX가 변하는 거야. 우측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라고 간주해 볼게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뭘 하게 되냐면 얘를 아이씨 알겠다는 뜻이죠. 예, 얘를 더하게 되고요. 아, 인내심이 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네요.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그럼 설마 여기서 S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FX 더하기 A 마이너스 FX인가요? 예, 참이에요. 와. 저 물어본 참입니다. 사람 있어요. 네? 물어본 사람 있어요. 이걸 물어보냐고 애들이? 안 물어보지. 내가 강제로 주입하는 거야. 주입기야 나는. 강제로 주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갑자기 적분이 졸라 관심 있게 느껴지죠? 아니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러지 마. 개없어져.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되면서 미분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의를 증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정적분의 기본 정의의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남은 시간은 제가 증명해 드린 걸 좀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태 없어요.